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 행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 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70년간 유지하던 주 단위 근로시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을 통해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상 근로시간 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개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현재는 주 단위로 이 40시간의 연장에다가 이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총 52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이 낡은 구조 가지고는 좀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 대표적인 예로 보면 한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 대체 근무를 했는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적발된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 노동 시간 관리 단위를 주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좀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적절한 관리 단위를 근로자 대표와 또 당사장 간 합의로 일단 정하고 평소보다 바쁠 때는 특정 주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대 얼마나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제도 개편에 따라서 연장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정하게 되면 특정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확실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장 근로 총량을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건강권을 위한 휴식 시간 등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선택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 크게 나누면 주 69시간과 쉼 없는 64시간 이 두 가지가 선택지인데요. 먼저 이제 주 69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 근로자가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네.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제 4시간 근무마다 주어지는 30분 휴게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걸 빼고 나면 근무 시간은 한 최대 11시간 30분 정도가 남습니다. 네. 이걸 이제 주 6일 동안 일을 한다면 69시간을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 쉼 없는 주 64시간을 선택하면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주 69시간 대비보다는 이제 제한이 좀 덜합니다. 이 근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주 64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24시간 이틀까지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64시간에서 48시간 이것을 이제 빼고 나면 남은 시간은 16시간인데요. 이것을 이제 나머지 그 주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나눠서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69시간과 쉼 없는 64시간 이게 최대로 가능한 근무 시간만 따지다 보니까 얼핏 들으면 근무 시간이 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그럼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69시간, 쉼 없는 64시간 하면 예. 좀 굉장히 늘어나 보이긴 하는데 예. 이게 어디까지나 일이 몰리는 특정한 시기에 좀 한정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좀 대비한 제도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좀 고려했음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총량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단위를 분기, 반기, 연으로 일단 늘릴수록 단축을 하게 되는데요. 연장 근로 시간이 기존 주당 12시간에서 분기에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로 가면 9.6시간 등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넘길 수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에 따라서 연장 근로를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뭐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 때문에 이 사주 평균 64시간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휴가를 저축처럼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확대해서 뭐 안식월 등 장기 휴가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선택근로제, 이것을 모든 그 업종의 정상 기간을 현행은 한 달인데 이것을 이제 3개월로 늘려서 선택에 따라서 뭐 주 4일이나 뭐 주 4.5일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이번에도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네, 경영계는 뭐 일단 너무 제도 개편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날 뭐 경총은 뭐 자료를 통해서 업무 증가에 대한 뭐 유연한 대응 그리고 또 워라밸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어떻게 되면 제한돼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대체로 좀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뭐 일단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사례처럼 좀 뭐 일이 몰리면 한 달에 100시간 정도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추가 건의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IT바이오 정모진 기자 리포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장 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게 하고 투잡을 뛰게 하든가 스와핑을 하는 등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왔다며 유연성 확보를 통해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일거리가 몰리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본도 연 360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노사 간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연 72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납품하고 이런 게 한 달 연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더 근로시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겠죠. 한편 양대노총은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추진안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제 법이 통과돼야 하는 건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노동계는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다시피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몰아치기 근로로 인한 일단 과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주당 40시간을 이제 넘길 수가 없는데 주 69시간 또 뭐 쉼 없는 64시간은 좀 과하다는 겁니다. 이 경영계가 뭐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건강권을 해친다는 주장은 기후에 불과하다고 좀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 간 이견을 좀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갈등은 좀 고스란히 입법 과정에 녹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세 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특혜 논란으로 야당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볼 때 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는 개편안 중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오는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이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층분석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